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가 칸 영화제 경쟁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 이어서 올해도 한국 영화가 2년 연속 칸 영화제 경쟁 후보에 오르게 됐네요. 그런데 사실 이 영화, 공개된 트레일러와 시놉시스만 봐서는 도대체 어떤 영화인지 감이 안 옵니다. 언뜻 봐서는 돼지와 소녀의 우정에 대한 감동적인 영화일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에 대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이 동물은 돼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돼지는 아니겠죠. 향간에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슈퍼 돼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돌았지만 봉준호 감독은 친환경 6종 자연적 돌연변이를 교배해서 태어난 돼지라고 영화 잡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돌연변이 돼지를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회사가 있겠죠. 바로 미국의 미란도라는 회사입니다. 틸다 스윈트는 이 회사의 대표처럼 보이고요. 미란도에서 관리하는 돼지들을 세계 곳곳에 분양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역시 보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분양된 돼지는 강원도 산골에서 미자라는 소녀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옥자야! 미자는 이 돼지에게 옥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친구처럼 지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란도에서 분양된 돼지들을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입양된 옥자도 마찬가지겠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영화 옥자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봉준호 감독은 그 많은 동물 중에 왜 돼지를 영화 소재로 활용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돼지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희생되거나 이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전자 연구를 위해서 여러 동물들을 실험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돼지는 인간에게 장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최적의 동물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인간의 세포를 돼지 배아에 주입하는 연구가 성공을 거두면서 인간 돼지 잡종 배아가 최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연구가 초기 단계지만 언젠가는 돼지에 심어진 인간의 장기나 조직을 환자에게 적재적소 공급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돼지는 가장 대표적인 식용동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부위가 인간을 위해서 먹거리로 활용될 만큼 식용으로서 그 가치가 큽니다. 하지만 영화상에서 옥자의 크기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현실에서처럼 장기 이식을 용도로 쓰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식용으로 쓰일 거라고 추측하기에도 미란도의 거대한 음모를 설명하기에는 좀 허무맹랑할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옥자가 활용될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는 봉준호 감독이 하고 싶은 말, 즉 돼지라는 동물 자체가 현재 우리 인간에게 갖고 있는 상징성, 인간을 위해 끊임없이 이용당하는 존재라는 고민과 성찰을 옥자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돼지에 대한 편견 깨트리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돼지를 식욕이 강하고 지저분한 동물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꽤나 영리한 동물입니다.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옥자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돼지의 실제 IQ는 75에서 85 정도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돌연변이 돼지이기 때문에 사람만큼 똑똑하게 묘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강원도 산골소녀 미자와 옥자, 즉 인간과 동물의 우정 또는 사랑을 담은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종류의 영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개나 고양이 또는 말같이 특정한 동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돼지들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인간과의 유대보다는 동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습을 비춰주는 데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돼지의 관계를 드러낸 옥자가 신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옥자는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넷플릭스는 미국의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죠. 처음엔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전 세계 190여 개국 9,300만 회원을 보유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고공성장 비결에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즉 넷플릭스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미국에서 에미상까지 받은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시작으로 퀄리티 있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면서 가입자 수를 대폭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넷플릭스만의 장편 영화 제작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넷플릭스 제작 영화들은 평단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은 작품들도 많이 있었지만 와호장룡 속편처럼 기대 이하의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흥행은 어땠을까요? 초기에는 미국 내에서 극장 체인과의 마찰로 개봉관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는 가입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극장에서 개봉하는 날부터 동시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니까 극장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자체 제작 영화들은 개봉관 수를 많이 확보받지 못해서 흥행에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극장과 흥행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옥자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미 뉴에서 배급을 맡으면서 6월에 개봉할 예정이지만 아직 개봉관이나 상영기간에 대해서 정해진 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가입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급사 극장호와 함께 어느 정도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봉준호 감독이 갖고 있는 티켓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개봉관과 상영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 같습니다. 옥자 말고도 올해 넷플릭스의 영화로 브래드 피트 주연의 워머신, 윌 스미스 주연의 브라이트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름감 있는 두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들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영어 영화인 설국열차에서도 헐리우드에서 난다긴다 하는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지만 옥자의 출연진은 그 이상입니다. 틸다 스윈트는 설국열차에 이어서 이번에도 봉준호 감독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로 1인 2역의 연기를 선보인다는데 그중 한 명은 슈퍼돼지를 만들어낸 기업의 CEO인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남자 배우 중에 이미 톱급에 위치한 제이크 질렌할도 옥자에 출연합니다. 그의 연기력은 말할 나위 없고요. 시나리오를 보는 눈도 워낙 탁월해서 항상 좋은 작품에 출연해왔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지금까지 봐왔던 질렌할과는 전혀 다른 비주얼로 등장할 것 같아서 그가 어떤 연기 변신을 해낼지 기대가 됩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환경운동가인데요. 아마 옥자를 찾으려는 미자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배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주목해야 할 배우가 더 있습니다. 바로 폴 다노인데요. 뭔가 어리버리하고 수수하지만 속은 꽉 차 보이는 그가 출연한 영화들을 보면 이 배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릴리 콜린스, 켈리 맥도날드,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 등도 출연합니다. 미드 브레이킹 배드의 팬이라면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의 모습이 반가우실 겁니다. 영화는 보통 감독의 연출 역량에 좌지우지 되지만 어떤 제작사와 함께 했느냐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옥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해외 제작사와 함께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제작사가 바로 브래드 피트가 공동대표로 있는 플랜B입니다. 플랜B는 이번 영화에서 옥자 SPC와 함께 공동제작으로 참여했습니다. 플랜B에서 제작했거나 제작 중인 영화들은 모두 27개인데요.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디파티드, 노예 12년, 문나이트를 비롯해서 트리 오브 라이프, 머니볼, 빅쇼트 등 작품성 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옥자와 함께 올해 넷플릭스 영화 라인업에 있는 브래드 피트 주연의 워머신도 플랜B가 제작한 영화이면서 월드제트의 후속작도 현재 제작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투자를 하고 브래드 피트의 플랜B가 공동제작으로 참여한 만큼 외국 스태프들이 많이 가세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화 옥자의 촬영 감독이 누구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우스 콘지 촬영 감독인데요. 다리우스 콘지 촬영 감독은 촬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현업에 있는 촬영 감독들에게도 우상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데이비 핀처, 우디 앨런, 미카엘 하넬케 등 거장들의 영화를 촬영해왔는데요. 다리우스 콘지 촬영 감독의 역량이 돋보였던 영화로 데이비 핀처 감독의 세븐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리우스 콘지의 촬영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홍경표 감독과 같은 우리나라 영화 촬영의 거장들과 항상 호흡을 맞추면서 영화를 만들어왔던 봉준호 감독이 세계적인 촬영 감독 다리우스 콘지와 함께 만들어낸 영화 옥자.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상업성과 예술성의 측면에서 평당과 관객들로부터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헐리우드가 아닌 인터넷 미디어 공룡인 넷플릭스의 막대한 지원을 얻고 슈퍼돼지라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세계적인 배우들 그리고 촬영 감독 및 스태프들과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옥자는 어떤 영화일지 칸넷의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넷플릭스 공개와 극장 개봉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프리터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